안녕하세요. 인마야트 서윤정입니다. 오늘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고 사이즈는 10.9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펜슬도 같이 갖고 계시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깔아두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에서 한글로도 좋고 영어로도 좋으니 프로크리에이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유사한 앱들이 많이 뜨는데 이 날개 모양 같은 마크를 확인하시고 프로크리에이트, 저는 지금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지만 여기에 구매라고 뜰 거예요. 아마 12,000원 정도 가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결제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건 없어요. 다른 앱들 같은 경우는 뭐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지만 이 프로크리에이트는 좋은 점이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한번 구매를 하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마치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그 마크가 달린 앱이 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작업물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 그림들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고요. 다시 갤러리로 가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뭐 사진을 불러와서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주로 저는 세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캔버스가 나와요. 근데 맨 위에 있는 2388, 1668 픽셀의 스크린 크기 캔버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이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각도를 변형하실 수 있어요. 다시 갤러리를 누르시면 아까 있던 그 창으로 돌아가서 내 작업들을 다시 선택하실 수 있고, 요 상단 메뉴 툴 세트라고 해서 이 바를 보시면 동작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 내가 그렸던 과정들을 비디오로 볼 수 있는 타임랩스 다시 보기, 뭐 내보내기, 요것도 과정 영상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요거 많이 쓰고 있고요. 완성됐을 때는 이미지 파일을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레이어드를 합쳐진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는 파일 저장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조정 툴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불러오거나 뭐 이미지들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될 때, 이럴 때 많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선택 툴은 제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거나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변형을 주고 싶을 때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화살표는 내가 그린 이미지의 어느 부분만 선택을 하거나 변형을 줘야 될 때, 이럴 때 그림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브러쉬, 스머지, 지우개, 그리고 레이어, 색상 툴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클릭하시면 다양한 기능의 브러쉬들이 나와요. 저는 보통 색깔을 입히기 편하도록 서예에서 모노라인, 제일 불투명한 느낌의 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걸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오래 누르면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평평하게 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양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 타원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뒤로 가기고요. 스머지 같은 경우에는 번지는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브러쉬처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완전 부드럽게 문질러 줄 때는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써주시면 되고, 좀 재밌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개는 그림 그리다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조금 섬세하게 작업을 다듬어야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뭐 나눠서 한 장 한 장씩 그릴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아니면은 뭐 효과를
한꺼번에 입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색상 팔레트는 이렇게 아래에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을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디스크에서는 이렇게 색깔을 내가 끌어다가 마지막 색상이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클래식은 가장 쉬운데 여기에서 색상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붉은색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모니는 색깔이 대조되는 거를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 같은 명도, 채도로 반대되는 색상이 이거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값은 조금 더 섬세하게 수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한 색상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처음 구매하시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테마가 있는 팔레트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동물을 그리는데 그 동물에 쓰이는 색이 정해져 있고 자주 쓸 것 같다 하시면 팔레트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저는 용을 그릴 경우에는 드래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팔레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왼쪽 사이드 내가 사용하는 브러쉬의 그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고 지우개와 스머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스포이드라고 해서 색깔을 사용하다가 잊어버렸을 때 다시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스마일을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을 먼저 노란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예에 모노라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불투명도를 쫙 올려주시고 브러쉬 크기는 한 40으로 해볼게요.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근데 그릴 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 오랫동안 끝에 눌러주시면 정리가 자동으로 되고요. 모양 편집을 눌러서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고 나서 이 색상을 흰 부분을 노랗게 끌어서 채워주세요. 만약에 이 원이 조금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는 지금 하나가 생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이제 명암을 넣어줄 건데요. 레이어 2번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뜨죠.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동그라미 안에 속해 있는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진한 색으로 명암을 넣어 볼게요. 명암을 넣을 때는 브러쉬를 바꿔주세요. 에어브러쉬, 소프트 에어브러쉬에서 크기를 좀 크게 키우고 브러쉬 투명도는 한 30%, 40% 사이에 해주시면 이 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에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암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빛이 왼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살짝 안쪽을 문질러 주시고 나는 더 과감한 원이 좋다 할 경우에는 브러쉬를 좀 줄이고 이제 볼륨을 표현했는데 마지막으로 반사광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반대되는 보랏빛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볼륨감을 표현했으면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또 생성해 주시고 눈과 입을 그려볼게요. 검정색으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복제하면 똑같은 형태의 눈이 나오겠죠? 자, 같은 눈이 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누르고 균등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위치가 맞았으면 이제 입을 그려볼게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찌그러진 타원선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모양 편집을 눌러주시고 이거를 가운데로 옮겨 볼게요.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탕색을 한번 넣어 볼까요? 배경 색상 맨 아래에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색이 비슷한 것 같으면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에어브러쉬에서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클릭하시고 주변에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마일의 질감을 조금 표현해 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 클리핑 마스크 효과에서 제가 주로 쓰는 거는 터치업에서 노이즈 브러쉬, 그리고 노란 계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을 해볼게요. 저는 연필을 써서 보라색으로 사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동작에서 공유를 누르시고 JPG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미지 저장을 한 번 더 눌러서 확실히 내보내기가 성공이 됐고요. 타임랩스를 한번 볼까요? 비디오를 누르시고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했던 과정들이 모두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